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거래일 금요일 오후 장마감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특별 조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변동성 완화 조치. 해당 내용 먼저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증권사 신용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변동성 완화 조치. 오늘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일 연저점 경신하며 약세를 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석 달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고 이제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특별 점검을 통해서 공매도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네, 이런 금융위원회 특별 조치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시장 살펴보면 일단 장 초반에는 소폭 변동성을 보이다가 꽤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0시 가까이 되면서 그동안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노란 색깔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같이 꺾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최저점을 갱신하기도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약 3,100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저점 매수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살펴보시면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요청 기대의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을 브랜드 폴리캠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립주택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SY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코로나가 요새 다시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좀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 이화전기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올린 모습이고요. 자, 특징주 기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 진출 추진에 최대주 부과. 자, 이화전기가 배터리 시장 진출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거의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트론 관련해서 같이 나온 거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뉴스 최신승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트론이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이화전기의 최대준 이트론 주가 역시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화전기는 에너테크 인터내셔널 러시아 이사회의자의 방한 때 만나서 사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테크 최대주주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에너테크와 준비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같이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지수 대비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밀렸었죠. 그리고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주었었는데요. 팅크웨어 한번 볼게요. 강세를 보였다가 자 이렇게 쭉 내려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팅크웨어 왜 부각이 되느냐, 팅크웨어 블랙박스. 자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블랙박스 이슈일까?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제정한 팅크웨어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블랙박스가 지금 유럽 전역에 설치 의무화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나오죠. 유럽서 모든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강세, 파인디지털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인디지털도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보였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기업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어서 오늘도 좀 장중에 시세를 줬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내일 시세를 주면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주들 같이 살펴볼 건데요. 블랙박스 특징주들도 같이 살펴봤고요. 팅크웨어랑 같이.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파인디지털 팅크웨어 두 종목이 좀 시세를 주었고요. 장중에 LPG 가스 관련주들도 시세 유가가 지금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석유 수출 물량을 줄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시장의 어떤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락했고 왜 상승을 했는지.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EID 범양건영, 나머지는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종목이 거의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SY와 같이 모듈 관련 기업으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크래프톤이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세를 주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오늘 올라간 종목은 없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이렇게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었고, 잠시만요. 시가총액, 영업이익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부채 총계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캠시스, 리콤, 세린비엔지도 플라스틱 관련주죠.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서한, KH전자, 보르노의 신규 상장주들은 요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바이오스마트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리톤은 이제 번역 기업인데 오늘 그냥 시세를 조금 주었네요. 우진비엔지도 동물 백신 관련, 동물 사료 관련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 막판에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쭉 종목들 보면 퓨런티어가 이제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락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지금 많죠. 신성홀딩스,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 그동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식료품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친환경 테마 재료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 관련주들도,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지금 크게 떨어졌죠. 수산중공업, 수선 관련주들, 수산중공업은 참 이제 특수장비 관련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기업도. 건설 DLENC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DLENC 지금 최저가를 거의 갱신하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심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하셔야 되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친환경 종목들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 전선 관련주들도 다 떨어지고요. 지금 굉장히 하락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송원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화학제품, 연료 첨가제 관련 기업인데 오늘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 2천억에 시가총액 4,600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시장이면 그냥 담으셔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일단은 좀 차분하게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CGV도 오늘 낙폭이 컸네요. 오늘은 이제 원숭이 두창과 어떤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도 약세를 보였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쭉 밀린 모습이죠. 리오프닝 지금 실적이 계속 적자여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새로 실시할 수도 있고요. 항공 관련주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크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철강 쪽도 지금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 종목들도 오늘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종목들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잘 버텨준 종목들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NC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넥스트칩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폭포수가 쏟아졌을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반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또 20% 가까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요. 4,600원에서 지금 거의 2,700원까지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린 PTS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이미 시세 다 주고 지금 끝나가는 형태입니다. 건드리시면 안 되고 청탁물류 신규 상장주죠. 지지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뭐 컨설팅 마케팅 솔루션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징동닷컴 중국 관련 판매 회사들과 지금 협력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좋지 않고 신규 상장주들은 관망 하시는 게 좋겠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엠의 어떤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좋은 어떤 그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실망 매물과 함께 오늘 최저가를 기록했네요. 51,200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25만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 물량이 여기 담겨 있었다면 굉장히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종목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뭐 휴림 로봇 관련주들도 다 내려오는 모습, 원자력 관련주들도 다시금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H건설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종목 중 하나인데 투자 주의가 떴습니다. 이런 종목들 함부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SDN도 오늘 크게 다시 떨어졌고요. 다원시스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
최저가를 기록하러 가죠. 더 이상 못 버티고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아무리 좋은 기업도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지면 너도나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도나도 팔려고 한다. 그 점에 식료품 관련주들 지금 떨어졌고, 자동차, 에코캡 관련주들도 시세를 다 주고 그냥 내려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산을 하는 차트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이 9,500원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폭이 제한되어 있고 하산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건드리실 이유가 없다. 예, 이런 점 정말 위니아이드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도 또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 맥을 못 치고 있죠. 예,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고 일진파워 등 에너지 관련주들 뭐 헬릭스미스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발표 연기에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마감 자체는 많이 회복해준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상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S건설도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죠. 아무리 우량한 기업들도 향후 성장성 둔화, 매출액 감소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